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0이 된 산부인과 생리학 전문의 박현우 원장입니다. 평생 동안 수천 명의 부부를 만나며 남성들의 고민, 여성들의 눈물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소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꼭 들어야 할 진실입니다. 혹시 요즘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습니까? 침실에서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끝나고 나면 아내의 얼굴에 웃음보다 피곤한 표정이 먼저 보입니까? 많은 남성분들이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당신이 무심코 반복하는 잘못된 습관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저는 60세 이후 남성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 남성으로서의 자신감 상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부부관계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멀어지면 대화도 줄어들고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집니다. 사실 침실에서의 작은 실수들이 쌓여서 부부의 정서적 유대까지 약화시키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수십 년 동안 관찰해온 남성들의 대표적인 3가지 실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3가지를 바로잡으면 70대 남성도 40대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내의 마음이 열리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한 웃음과 애정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속도만 중시하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침묵하는 대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만족에 급급한 습관입니다. 지금 당장은 잘 느껴지지 않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 3가지가 부부관계를 침묵 속의 전쟁터로 바꿔버립니다. 하지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따라가면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다만 올바른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 한 달만으로도 관계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 아내를 위해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겠다는 다짐이 됩니다. 이 영상의 끝에서 당신은 반드시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침실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는 순간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속도를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태도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빠르고 강하게 하는 것이 남성다움이라고 배워온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이며 오히려 아내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여성 환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남편이 너무 빨라서 저는 준비도 되기 전에 끝나버려요. 어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제겐 그 시간이 즐겁지 않아요. 그냥 남편만 혼자 만족하는 것 같아요. 남편 입장에서는 자신이 열정적으로 힘있게 행동했다고 믿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내의 입장에서는 그저 외로운 순간이 될 뿐입니다. 학계에서도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었습니다. 성반응 죽이는 남성과 여성의 리듬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남성은 자극 후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절정에 이르는 반면 여성은 심리적 안정감과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만족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는 결코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성의 몸과 마음을 배제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성학서적에서는 이미 천천히 그리고 숨결을 맞추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서양의 연구에서도 슬로우 섹스라는 개념이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방식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더 깊은 만족과 심리적 유대를 준다고 보고됩니다. 그러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속도를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내의 호흡을 존중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으십니까? 실제로 제가 지도한 한 68세 남성 환자는 처음에는 박사님, 저는 나이가 들어도 아직 빠른 게 자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몇 차례의 상담과 연습 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천천히 하니까 아내가 처음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단순한 속도 조절이 부부 사이를 다시 연결한 것입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침실에서는 빠름이 능력이 아니라 맞춤이 능력입니다. 아내의 눈빛과 호흡을 바라보며 천천히 리듬을 맞추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한 남성의 태도입니다.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속도를 줄이고 호흡을 같이 느껴보십시오. 놀랍게도 그 순간 아내는 다시 당신 곁에서 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새로운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 속도가 문제일까요? 단순히 성적 만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속도를 중시하는 태도는 여성의 몸과 마음의 리듬을 무시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시간이 쌓이면 부부 사이에 깊은 균열을 만듭니다. 여성의 신체는 남성과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남성은 자극을 받으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흥분과 절정을 경험합니다. 반면 여성은 심리적 안정, 신뢰감,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몸과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서두르면 아내는 불편함, 심지어는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아내는 점점 침실을 피하게 되고 나는 원래 성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스스로 단정짓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속도가 맞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저는 80세 의사로서 수십 년간 이런 사례를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한 여성 환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원장님, 남편이 다정하고 좋은 사람인데 침실에서는 늘 너무 빨라서 저는 아프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시간을 피하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결코 드문 예외가 아닙니다. 수많은 부부가 같은 이유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학계에서는 성적 불만족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 관계 전반의 만족도와 직결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즉, 침실에서 아내가 느끼는 소외감은 곧 부부 대화의 단절로 이어지고 가족 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속도가 문제인 이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서적 거리까지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중국의 의학서적 황제내경에서는 이미 남자는 천천히, 여자는 기다린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인류는 속도의 차이가 부부 사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 다시 이 지혜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속도가
아내를 위해 맞춰진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혼자만의 만족을 위해 서두른 것이었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속도를 능력으로 여겼다면 이제는 그 습관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내의 리듬에 맞춰 천천히 움직일 때 단순한 성적 행위가 아니라 깊은 교감과 사랑의 시간이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부부가 노년까지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속도를 고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천천히 하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수많은 남성들에게 속도 조절 훈련을 지도해 왔고 실제로 놀라운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리듬 맞추기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호흡을 맞추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종종 자신의 호흡조차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호흡을 관찰하고 그 박자에 맞춰 자신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순간 긴장된 몸이 이완되고 부부 사이에 미묘한 교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천천히 길게 호흡할 때는 당신도 호흡을 느리게 가져가야 합니다. 그 단순한 맞춤이 서로의 심장을 하나의 리듬으로 묶어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손길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종종 목표 지점만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여성에게는 준비 과정, 즉 손끝으로 전달되는 따뜻한 감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목덜미에 살짝 올려둔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그리는 작은 원. 이런 사소한 손길이 아내의 긴장을 풀고 더 큰 신뢰를 심어줍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가 모든 악기의 소리를 하나로 맞추듯 당신의 손길이 아내의 감정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속도의 단계적 조절입니다. 처음부터 빠른 속도로 몰아붙이지 말고 아주 느리게 시작해 보십시오. 마치 엔진을 예열하듯 천천히 속도를 올려가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도 점진적 자극 방식이 여성의 만족도를 크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급하게 몰아붙이면 여성의 몸은 방어적으로 반응하고 결국 만족은 멀어집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성생활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마라톤은 호흡을 맞추고 페이스를 유지하며 끝까지 함께 달려야만 완주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 역시 그렇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함께 가야만 오래 즐겁습니다. 실제로 한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72세 남성인데 젊을 때부터 속도만 중시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늘 피곤하다며 잠자리를 피했고 결국 둘 사이엔 차가운 공기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 권유대로 호흡을 맞추고 속도를 단계적으로 조절하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이제야 내가 진짜 당신 곁에 있다는 걸 느껴요. 단순한 변화가 부부의 관계 전체를 되살린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당신은 여전히 자신의 속도에만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내의 호흡과 감정에 귀 기울이는 성숙한 남편이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분명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속도를 조절하고 호흡과 손길을 맞추어 보십시오. 그 순간 아내는 다시 당신 곁에서 웃을 것이며 당신은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침실에서 두 번째로 저지르는 실수는 바로 침묵하는 대화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성관계에서 말을 줄이는 것이 멋있다, 조용히 집중하는 것이 능숙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침묵은 단절이며 소통의 부재로 느껴집니다. 결국 이 침묵이 쌓이면 아내는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그 순간부터 침실은 친밀함의 공간이 아니라 고요한 벽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진료실에서 아내들의 하소연을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남편은 늘 말이 없어요. 저는 불편하고 외로운데 그 순간에조차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이런 고백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남성 입장에서는 괜히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라고 변명하지만 여성의 입장에서는 나를 무시하고 있다 라는 상처로 다가옵니다. 사실 학문적으로도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생활은 단순히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심리적 교감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관계 중의 언어적 교감은 만족도를 최대 40% 이상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말 한마디가 약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조차도 사랑은 대화 속에서 완성된다 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대화만이 아니라 속삭임과 감탄사, 짧은 질문까지도 상대방에게 깊은 유대감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오래된 지혜를 잊고 있을까요? 제가 상담했던 한 65세 남성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늘 조용히만 행동했고 아내는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원장님, 아내가 저와 함께하기를 싫어합니다 라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과제를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짧게라도 물어보십시오. 편안해? 좋아? 이 두 마디만 하셔도 됩니다. 놀랍게도 몇 주 후 그는 환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아내가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대답을 듣는 그 순간이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가져오는 문제입니다. 남편의 조용함은 아내의 눈에는 무관심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짧은 말 한마디는 아내의 마음을 열고 부부 사이의 정서를 채워줍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침묵으로 거리를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말 한마디로 다리를 놓으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침실에서의 대화는 분위기를 깨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완성하는 열쇠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침묵을 깰 용기를 내보십시오. 왜 대화 부족이 그렇게 위험할까요? 많은 남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히 말하면 분위기 깨잖아. 하지만 의학적, 심리학적 연구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성관계에서의 언어적 교감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두 사람의 감정과 신뢰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무너지면 육체적 행위만 남고 그 순간부터 부부 사이에는 거대한 공백이 생깁니다. 여성은 본능적으로 감정적 교감을 통해 안전함과 만족을 느낍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내는 내가 괜히 여기 있는 건가? 혹시 남편이 나를 원하지 않는 건가? 라는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불안은 곧 피로감과 회피로 변하고 결국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여성 환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남편은 아무 말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있는 기분이 들어요. 학문적으로도 이 문제는 명확히 드러납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성관계 중에 짧은 언어적 상호작용이 관계 만족도와 직결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단순한 감탄사나 짧은 질문만으로도 여성의 뇌에서 옥시토신, 즉 사랑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밝혀졌습니다. 반대로 침묵이 길어지면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 오히려 부부 사이에 부정적인 감정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70세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침묵하는 것이 남자의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늘 외로워했고 부부 사이에는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작은 연습을 부탁했습니다. 오늘부터 아내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리고 편안해 라고 짧게 물어보십시오.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3주 후 아내가 직접 진료실에 찾아와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원장님, 남편이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이 풀립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대화 부족은 단순한 성적 만족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 관계 전반의 행복과 직결됩니다. 결국 성생활은 단순히 몸의 결합이 아니라 마음의 교감입니다. 그 교감을 막는 가장 큰 장벽이 바로 침묵기입니다. 당신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침묵을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따뜻한 말 한마디로 다리를 놓으시겠습니까? 오늘 당신의 선택이 부부의 미래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묵을 어떻게 깨야 할까요? 해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바로 짧은 말 한마디의 힘입니다. 남성분들은 종종 무슨 말을 해야 하지? 괜히 오글거리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복잡한 대화가 아니라 단순한 확인, 짧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관계 중에 편안해, 좋아, 괜찮아 같은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아내의 마음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 짧은 말은 내가 당신을 신경 쓰고 있어요 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 순간 아내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적 교감의 힘입니다. 학계에서도 이러한 효과가 반복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성관계 중에 짧은 언어적 상호작용은 여성의 만족도를 평균 40%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심지어 단순한 감탄사, 좋다, 아름답다 이런 말만으로도 뇌에서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친밀감을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과학은 이미 말의 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담 중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말 한마디는 약보다 강력합니다. 실제로 한 67세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왔지만 성생활에서는 늘 침묵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차갑게 변했고 부부 사이엔 벽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에게 제안한 건 단순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해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몇 주 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원장님, 아내가 저를 다시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힘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억지로 꾸며낸 화려한 말보다 짧고 솔직한 말 한마디가 더 깊이 전해집니다. 고마워, 사랑해,
함께 있어서 좋아. 이 짧은 문장들이 아내의 마음을 열고 당신의 자신감을 회복시킵니다. 묻겠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침묵으로 벽을 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짧은 말 한마디로 다리를 놓으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작은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부부의 인생을 새롭게 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남성들이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자기 만족에만 급급한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관계의 목적을 자신의 절정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정은 짧아지고 아내의 감정이나 만족은 뒤로 밀려납니다. 결국 아내는 나는 도구일 뿐이구나 라는 깊은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이런 고백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원장님, 남편은 항상 자기만 끝나면 등을 돌리고 잠이 들어요. 저는 그 순간 너무 허무하고 외롭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습관처럼 행동했을 뿐이라고 변명하지만 아내는 외면당했다는 상처를 평생 마음속에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학계에서도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중요한 논점이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성적 만족은 단순히 육체적 쾌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고 있다는 감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반응을 무시하고 자기 만족에만 급급하면 여성의 뇌는 쾌감 호르몬이 아닌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성생활이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세 유럽의 결혼 지침서에는 남편은 아내의 기쁨을 먼저 챙겨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종교적 이유로 강조되었지만 현대 과학으로 보아도 이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실제로 남편이 아내의 만족을 먼저 고려할 때 남편 자신의 성적 능력과 자신감도 함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있습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혼자 만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함께 웃는 것입니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 그 순간은 편할지 몰라도 결국 부부 사이의 정은 메말라갑니다. 반대로 아내의 만족을 먼저 챙기는 순간 아내는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도 이전보다 더 큰 쾌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70세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고치지 못했고 결국 아내는 그와 같은 침실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상담을 찾아온 그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제라도 아내를 위해 바꾸고 싶습니다. 그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눈을 바라보고 먼저 손을 잡아주며 아내의 호흡에 귀 기울였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아내는 다시 남편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생활은 혼자만의 부대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드는 교향곡입니다. 자기만족에 급급한 태도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부부는 진짜 하나가 됩니다. 왜 배려 없는 태도가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단순히 아내의 기분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부 관계의 근본을 흔드는 치명적인 습관이 됩니다. 아내가 소외감을 느끼는 순간 침실은 더 이상 사랑의 공간이 아니라 의무와 인내의 공간으로 변해버립니다. 여성의 뇌는 성관계에서 존중과 교감을 감지해야 쾌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기 만족에만 몰두한다면 여성의 뇌는 오히려 스트레스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분비되는 호르몬은 옥시토신이 아니라 코르티솔입니다. 그 결과
아내는 신체적으로도 긴장하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아내는 성생활 자체를 회피하거나 두려워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사례를 자주 보았습니다. 어떤 여성 환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남편이 절정을 느끼는 순간이 두렵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혼자가 되거든요. 그 남편은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지만 아내에게는 배려 없는 태도가 곧 외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역사 속에서도 이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고대 인도의 성학서 카마수트라 마블에서는 남편이 먼저 아내의 즐거움을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권고가 아니라 인간 본능과 신체 반응의 과학적 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배려 없는 태도는 수천 년 전부터 부부 관계를 무너뜨리는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자주 환자들에게 던집니다. 당신은 아내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만의 길을 달리고 있습니까? 자기만족의 급급한 태도는 결국 혼자만의 길을 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길 끝에는 외로움과 후회만 남습니다. 반대로 아내의 만족을 먼저 챙기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아내는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그 순간 남편에게 다시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적 만족을 넘어 부부 관계 전체를 회복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배우자의 만족을 우선시하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더 큰 성적 자신감과 행복감을 느낀다고 밝혀졌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배려 없는 태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부부의 신뢰를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독은 오늘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내의 눈을 바라보고 먼저 손을 잡아주는 그 순간 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자기만족의 급급한 태도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함께 쾌감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생활은 혼자서 성취하는 경주가 아니라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는 여행입니다. 그러나 많은 남성들은 평생 동안 자기 만족만을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내의 만족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목표를 내가 끝내는 것에서 함께 웃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 따르면 남성이 아내의 만족을 먼저 챙길 때 아내의 신뢰와 애정이 증가하고 그 결과 남편 자신도 더 강한 성적 자신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당신이 아내를 위해 기다려줄 때 아내는 당신을 존경하며 다시 손을 내밀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내의 호흡, 작은 몸짓, 눈빛 하나하나가 바로 대화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순간 아내는 나는 존중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함께 도달하는 경험을 만들기입니다. 한 환자분은 늘 자기만 끝나면 등을 돌리고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아내가 웃을 때까지 곁에 계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내는 다시 남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야 부부가 하나라는 뜻을 알겠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서양 심리학 연구에서도 부부가 성생활에서 동시에 만족을 경험할 때 서로의 유대감은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런 경험을 반복할수록 부부관계 전반의 갈등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생활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 관계의 거울인 셈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혼자만의 만족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내와 함께 웃는 부부가 되시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아내의 기쁨을 먼저 챙기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자신감은 되살아나고 아내의 눈빛은 다시 당신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생활의 진정한 쾌감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일 때 완성됩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3가지 실수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속도만을 중시하는 태도. 둘째, 침묵으로 일관하는 태도. 셋째, 자기만족에 급급한 태도. 이 3가지는 단순한 습관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부부관계 전체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이 3가지만 고쳐도 부부는 10년, 아니 20년 전의 따뜻함과 설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부부를 보아왔습니다. 처음엔 서로 외면하고 깊은 상처 속에서 힘들어하던 부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변화를 실천한 이들은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손을 잡는 시간이 늘어났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속도를 늦추고 짧은 대화를 나누고 아내의 만족을 먼저 챙기는 그 작은 변화였습니다. 한 환자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30년 만에 아내와 다시 연애하는 기분을 느낍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중요한 걸 몰랐는지 후회됩니다. 또 다른 환자는 이제는 침실이 두려운 공간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3가지 실수를 고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올바른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아내의 호흡에 귀 기울이고 짧은 말 한마디로 마음을 열고 함께의 쾌감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나는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70세, 80세가 되어도 사랑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존중과 용기, 그리고 사랑이 있다면 부부는 언제든 다시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속도, 침묵, 자기중심, 이 3가지만 고치면 당신의 부부관계는 다시 따뜻한 봄날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웃음을 되찾는 순간 당신도 새로운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실수, 이제는 분명해지셨을 겁니다. 속도만 중시하는 태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습관, 그리고 자기만족에 급급한 행동. 이 3가지만 고치면 부부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이 변화의 용기를 낸다면 아내의 눈빛은 다시 따뜻해지고 2 사람은 잊고 지냈던 설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8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수많은 남성들을 만나며 깨닫습니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배우고 실천하면 부부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고장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올바른 길을 안내해 줄 사람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침묵 속에 멀어지는 부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존중과 용기, 사랑으로 다시 하나 되는 부부가 될 것인지,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댓글에는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아내와 자신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는 다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할 누군가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아내가 진짜 원하는 손길의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비밀을 아시면 오늘보다 더 큰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존중, 용기, 그리고 사랑으로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당신과 아내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드리기 위해 살아온 의사 박현우입니다. 오늘 당신의 결심이 두 사람의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